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 축산 농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후계농들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한우 가격이 무척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전체적인 흐름, 한우를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장기적인 거를 좀 바라보면서 좀 이거를 도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 결론은, 한우는 이게 사업화가 너무나 이제 잘 되어 있다가 보니까, 자금력이 있으셔야지 이 한우 농가에서도 이제 버팅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세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YTN에서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기사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소가 소를 먹는다. 한우농가 비상이라고 이제 제목이 떴고,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또 관심이 확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봤고, 그러면서 사료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상승했다. 저도 많이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송아지 가격이 280만원에서 지금 198만원으로 해서 30% 하락했다. 지금 한우 농가들 지금 가격 하락됐다고 무척 힘들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늘었다. 2.9% 정도 더 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도 계속 한우 축사들을 이제 못 짓는 곳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축사를 짓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100마리, 200마리 정도를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한우 축사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하 물량이 늘었다. 예, 이거는 젊은 지금 농업인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이게 사업화로 됐다고 해야 하나? 농기업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좋아졌고, 일도 되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공유되다 보니까, 출산 물량도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가격이 너무 힘들어서 소를 팔아서 사료값을 대처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파시는 분이 늘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산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하고 호주산 소고기가 이제 무관세 이제 수입되고 있다. 엊그저께도 TV 프로그램 보는데, 그 1인분에 2만원, 19,800원으로 해서 소고기 무제한을 하는 식당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이제 결론은 미국 소고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위별로 섞어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각각 살별로 무한 리필로 해주는 상황. 그래서 19,800원으로도 계속해서 그 돈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우에 대한 소비가 자꾸 가격이 이제 저쪽이 좋아지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그대로다. 근데 지금 댓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우 유통 마진이 48.1%가 된다. 그래서 소고기 한 1만 원이면 유통 마진이 4,800원 정도가 들어가더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YTN 뉴스에서 나왔던 자료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또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료값 상승, 그 다음에 속값 폭락, 소비 위축, 이 3전고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우 농가들이 어렵다. 그리고 사료값 차액 보전,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그 다음에 유통업체 가격 인하, 이 세 가지가 해결 방안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뉴스에선 얘기했고요. 저는 이제 듣다가 보니까 한우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우 유통 마진에 대해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걸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사료값 차액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한우 농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눈에 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축산량이 지금 계속 늘어가면 속값 하락되는 시점이 되면서 또 후계농들은 이제 지금 수억씩 그쵸. 지금 뭐 3억에서 5억까지도 대출이 되니까 그러면서 대형 축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의 책임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남상필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열어놓고 이걸 토론을 해봤는데 이게 결론이 나와 있지만 서글프더라, 답이 안 나오더라, 뭐 그런 토론을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열린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셨고, 저 같은 경우는 한우 농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저도 이제 조금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라는 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보다는 좀 걱정되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인공으로 이제 또 소고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우 키우는 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그 다음에 또 한우들이 이제 뭐 예, 방구를 끼고 뭐 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 한우들한테 먹여야 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과연 결론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지구의 인구가 줄어야지만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결론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파농 사짓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도 양파 하시는 분들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 욕하는 사람들은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뭐 운이 나빴다, 왜 정부에서는 정부 통제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근데 한우에 대해서는 좀 저기 이제 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피해를 받는 거가 있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양파나 한우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한우가 지금 우리 농촌에서 돈 될 만한 사업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되는 그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우가 그나마 100마리 이상 키우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는 게 있어서 농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줄을 섰고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댓글에서 나오지만 이 1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문제예요, 원래.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풀어나가는 부분들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 젖소에서 커터제가 있는 것처럼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정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말 들을 사람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농가들도 농업인들도 그거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또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저걸 가면 또 안 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비가 왔을 때 힘이 약한 사람들, 자본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 떨어져 갈 때 본인들이 다시 그 시간만 잘 버티겨 나가면 다시 돈을 쫙 벌어 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 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내 이익이 보이는데 이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도 이제 도저히 이게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이걸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한다라고 그분들이 느낄 정도까지 상황이 가야지 그때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이 돈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 전에 이분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거, 과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양파도
통계가 지금 정확히 좀 잡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만약 진짜 공부함을 하고 그거는 정부에서 더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양파 쪽도 모종하는 데하고 이렇게 그거를 사는 데들이 있고, 그 양파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큰 데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 데들 한 20% 해당되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면, 큰 업체 20% 해당되는 사람만 조사를 해도 어느 정도 50% 이상의 흐름은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안내해주고 하면서 결국은 농가들이 그 부분을 최종적인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초보 농부들도 그 새로운 상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은 그런 걸 하고 있다라면 좀 알려주고 그게 일반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앱이. 제가 이장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농촌이 못 산다, 정부의 탓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마을 주민들의 진짜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 마을은 갈등도 크고, 이장에 관련된 소음들도 되게 많아요. 서로. 근데 돈이 없는 마을들은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고, 한우도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렇습니다. 유통비용이 비싼 건 한국 독특한, 소비 구조. 저 이거 되게 공감을 해요. 유럽은 뒷다리 하나, 갈비반 한 마리,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등심, 살치, 뭐, 이렇게 소세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가공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우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거 말씀에 좀 공감되는 게,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저런 거가 저렇게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기존에도 싸게 사시는 분들 보면 저런 가공 안 한 소 부위로 사서 집에서 이걸 나눠가지고 공동구매해가지고 나눠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령의 식자재 마트를 가보면 한우 다리살이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잘려져 있지 않은 저 큼직한 그 고기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싸요. 와, 이 가격에 저걸 살 수 있어? 제가 봤을 땐 3배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그걸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가지고 요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도 놓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우도 저렇게 등심, 살치 이런 걸로만 파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앞다리살, 뒷다리살, 갈비살 반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좀 늘리면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걸 찾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전 많이 키우고 싶은 욕심도 없고, 이전 일돈만 장만해주고 그러면서 한 12마리 좀 암소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팔아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한우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탁 내려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50마리 이하의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무너진대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또 100마리 쪽. 예.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까 전에 그 뉴스에서 보시면 어미소 그 살찐 지금 막 소를 낳는 이제 팔지 말아야 할 소를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서 또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팅길 수 있는 데까지 버팅기는데 그러니까 한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우도 많으면서도 자금력이 돼서 이걸 버팅기면서 이 시기를 잘 넘기다가 눈치 싹 보다가 여기서 지금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할 때 한우를 다시 송아지들을 쫙 사가지고 늘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청년 농업인 후계농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한우 쪽은 정말 돈이 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농으로
돈으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료 가격, 조사료 부분에 대한 늘리는 부분, 생산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제 밑에 이제 다른 분 이제 댓글 보면 그분은 품질 향상을 계속 시켜서 최고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버팅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로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돌아가는 거 보면 부모님 기반이 없다라고 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송아지 사서 집어넣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1억 2억 뭐 기계도 들이고 막 하다 보면 1억 2억은 순간 들어가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예. 예. 이런 상황들. 예. 예,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젖소 키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젖소 송아지 가격 10,000원 할 때가 있었대요. MB 정부 때. 그리고, 이건 넘어가 보고, 또, 남이 나라 식량이나 배부른 정책, 뭐 네덜란드보다 작은 우리나라, 그러면서 갈아엎는 그런 부분, 우유 소비가 쌀 소비를 앞섰다, 뭐 이런 얘기, 사료용 쌀을 경작하는 것보다 사료용 곡물 수입하는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IT 강국, 빅데이터 얘기를 막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수출을 위해서 수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소고기들을 수입을 하면서 정부는 제대로 돈 운영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잠시 덮어가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던졌고, 그 다음에 요즘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쌀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타작물을 농사를 짓게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거나 임대농을, 토지은행을 해서 하는 경우는 특히, 저기에 그 부분 설명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작물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 농사를 그만두시면서 농지은행에다가 땅을 넘기시는 분들 거는 대부분 타작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게 같이 풀어나가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던져드렸고, 여기는 이제 임정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를 키워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소식에서는 도매값이 폭락했는데 소비자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주 지역인데 송아지 가격이, 소고기 가격이 지금 최고 가격 같다고, 예, 이런 얘기를 좀 또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상황들이 부자들은 웃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힘없는 농가들이 지금 픽픽 쓰러져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우를 도축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던졌고요. 예. 예, 여기 또 좋은 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37년 동안에 4번의 파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번 거의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런 주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넘어가는데, 이게 6개월이 걸릴런지 1년이 걸릴런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또 10년 안에는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에 식량 자급률이 높이고 농지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청년 후계농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역기농을 하면서 이 투자했던 게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 저는 농업인의 그런 힘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쓰러지지 않게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최대한 그걸 효율성이 있게 하고, 더 이상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 한우 쪽은 데이터화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농업에 비해서. 저쪽은 수기 기록도 의무화가 되어 있고, 저런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되게 확실하세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갔으면 좀 좋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또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또 이 얘기죠. 어, 보이시나요? 음, 아이고. 지난번에 이제 소가 소를 먹는다라는 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제 얘기 한번 했고요. 예. 음. 그래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높아지면 서민 경제를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가격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거, 이게 저는 시장 개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개입을 해요. 근데 지금 한우 가격 낮아졌을 때는 개입을 안 하거든요. 음. 한우에 대한 통계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정부는 한우 농가들의 생산량이 많다고 경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한우 농가들이 정말 이거를 좀 제대로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이 생산량이 많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온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예. 그리고 유통구조를 좀 더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금력 되지 않은 대규모 한우 농가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거 경쟁력을 좀 높여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속값 떨어질 거 기다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돈 있는 분들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돈 있고 돈 있는 분들은 버팅길 수 있거든요. 샤인머스켓 폭락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정육점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업부터 도축장, 가공, 그 다음에 소매 전까지 해가지고 노동의 인건비가 있다. 그래서 그 쉬운 부분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저렴해서 수입 소고기는 저렴해서 소비자를 잘 되고 마진도 좋은 편인데, 한우는 원래 비싸서 마진이 못 붙인다. 이 친구 입장에서도 소매점에서는 메인인 듯 자리는 잡지만 구성비 낮은 구색이다. 이유는 비싼 거 소비자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그렇고, 직거래 형태는 답이 내가 키워서 내가 먹으면 그 가격이 나올런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예는 예전에 한때 배추 가격이 10,000원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산지에서 3,000원도 안 되게 팔리는데 왜 이렇게 유통 구조가 잘못됐느냐고 해서
그때 초짜 유통을 안 해보던 사람이, 그러면 내가 바꿔본지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인건비, 수수료, 그 다음에 대차, 뭐 이런저런 걸 다 해보다가 보니까 결국 돈이 별로 안 남는다라는 거 파악했다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48.1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방법, 아까 얘기한 외국처럼 이제 앞다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좀 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자꾸 시대는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한우 농가들이 지금 쉽지 않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대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런 주기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지금 인공으로 소고기를 만드는 이제 기술이 이제 자리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막 200만, 한 근 만드는데 뭐 몇 그램 만드는데 막 되게 비쌌는데 지금 그 가격이 확 줄었고,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무기가 사실은 위기가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라고 하는 부분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 시장이 잠식을 계속해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농들만 살아남지 소농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농이라는 거는 몇 두를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번식으로는 50도 이하를 소농이라고 지금 현재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50도가 사라지고 지금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지금 저희 지금 옆에 마을 노인회장님도 한우를 한 20도 정도 키우시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먹으시고 일하시기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져 나가다가 50도가 사라지면 나중에는 100도 키우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먼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최종 앞에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번식우라는 거하고 또 이제 암소 위주로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거는 뭐라고 신경을 써가면서 키우다가 보니까 조금은 덜 50마리, 100마리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못하겠는데, 번식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100마리 정도까지도 앞으로 좀 쉽지 않다, 위험해진다라는 게 현실이고, 200마리를 키우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빚이 많고 힘이 없고 그러면 이런 파동이 왔을 때 버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으세요. 자본금이 딸려서.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자본금이 충분치 않으면 그 부분을 못 버티고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정말 잘 고민하시면서, 지금 한우 쪽 입장에서는 50마리, 100마리까지라면, 번식으로 100마리까지라고 하면 저는 또 말리고 싶어요. 예. 하실 거면 200마리 이상이 되셔야 하는 것 같고, 규모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타작물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지, 소 먹이를 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걸 사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볼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지금 흐름을 파악을 잘 하시고 거기에서 이거를 오히려 판매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 판매를 좋은 가격이 있을 때 판매를 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으세요, 대표님들. 예. 그래서 정말 농업도 자꾸 경쟁이 치열해져 가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기 전에 좀 더 통계적인 부분,
지금 흐름적인 부분, 이런 부분 잘 파악하시고 농사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